안녕하세요. 노래가, 그죠? 무슨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뭔가 묘한 분위기 같지 않습니까? 어, 예전에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외환 딜러를 할 때, 1년에 한 번씩 꼭 그 세계 딜러 미팅이 있었습니다. 소위 그 포렉스 클럽이라 그래가지고, 어, 어, 딜러 미팅이 왜 예, 알겠습니다. 딜러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딜러 미팅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 되겠군요. 비디오 캡처 장치. 예. 그 딜러 미팅 할 때, 그죠? 딜러 미팅 할 때 뭘 하냐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특별한 일 없어요. 네. 뭐 없어서 그냥 모여가지고 뭡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소위 친선을 하는 식이었어요. 이제 얼굴이 나오죠, 그죠? 잠깐만요. 야, 이거 뭐 온갖 게 다 나오네. 잠깐만요. 또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딜러 미팅 할 때, 딜러 미팅 할 때 뭘 주로 하냐니까 그냥 뭐 특별한 주제 없이, 그죠? 전 세계적인 딜러들이 세계적인 딜러들이 모여가지고, 그죠? 모여가지고, 친선을 주로 하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뭐, 그 대의에 같이 않아도 되긴 합니다만은, 그죠? 가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됐죠, 이제. 잘 나옵니까? 제 얼굴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이게 잘 나와야 이제 이야기가 될 텐데. 왜 그랬죠? 갑자기 멀쩡하게, 제가 아무렇게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죠? 자, 제 얼굴이 다시 잘 나오면은 되고요. 이러면 새로 시작할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구나. 일단, 라이프타임님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일단 끊고요. 요거 끊고, 새로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정상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새로 안 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무슨 이야기냐? 괜히 음악 들고 분위기 잡았는데, 완전히 이게 좀 망쳤네요. 자, 제가 외환딜러 할 때, 세계 월드 포렉스 클럽이라는 데서 딜러들 미팅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딜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무슨 회의를 하느냐? 그야말로 외환시장의 동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무슨 학술적인 회의도 아니고요. 그게 외환딜러들 모여가지고 짜고 우리 앞으로 달러를 끌어올리자. 내지는 달러를 끌어내리자라고 무슨 작당하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은 딜러들 미팅이란 게 모여가지고 뚜렷한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가느냐? 꼬박꼬박 갑니다. 좋은데, 예를 들어 경치 좋은데 가가지고 모여서 꼬박꼬박 갑니다. 왜 가느냐? 모여서 무슨 주제를 논하기보다는 이때까지 맨날 전화로, 그죠? 전화를 통해 가지고 거래하던 애들을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전 서울에 있고 또 홍콩에 있고 싱가포르에 있는 애들이나 런던에 있는 애들이나 프랑크푸르에 있는 애들이 그전에는 맨날 전화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 영상통화가 있습니다만 그때 영상통화가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맨날 전화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직접 만나서 네가 존이냐, 네가 탐이냐, 네가 디키냐. 그래서 야 반갑다, 나 제이크다. 야, 반갑다, 인사하고 같이 술 마시고 커피 뭡니까 골프 치고 그러면서 친선을 다하는 거죠. 딜러들 모여가지고 친선 다하면 뭐가 좋냐. 나중에 혹시라도 뭔가 두 사이에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겨가지고, 그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안다는 것과 사람을 모른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딜러들이 모여서 한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모여가지고 소위 말해서 뭡니까? 친선 대회를 하는 겁니다. 은행 경비로. 그러니까 큰 부담 없이 그런 데 가서 골프 치고 술 마시고, 그죠? 그러면서 한 사나흘을 즐겁게 관광 여행하고 즐겁게 놀다가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경치 좋은 곳을 사진으로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어디냐니까, 보다시피, 잭슨 홀이라는 곳입니다. 잭슨 홀. 여기, 그죠? 잭슨 홀이라는 곳입니다. 사실은 저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잭슨 홀이라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뭐, 잭슨이야 잭슨일 거고요. 홀이라 그래서, 이건 줄 알았어요. 홀. 그래서 편한 무슨, 그 방에서 홀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홀이 이게 아니고 잭슨 홀이더라고요. 홀. 그러면서 잭슨 홀이란 게 뭡니까? 이거 보다시피 있습니다만은 그 와이오밍주, 그죠? 미국의 와이오밍주에 있는 아주 경치 좋은 하나 이게 지역 이름이더라고요. 그죠? 지역 이름. 이제 언제부터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러니까 미국 시간입니다는 목요일 나고, 그죠? 어제부터 금요일, 토요일, 사흘 동안 소위 잭슨홀 미팅, 이 경치 좋은 데서, 여기 좋은 데서, 이제 중앙은행장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총재도 갔습니다. 그죠? 이창용 총재도 가고, 그 다음에 FRB에서도 파월도 오고,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가지고, 이 경치 좋은 데서 세계 금융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이게 왜 의미를 가졌느냐? 세계 경제에 대해서 중앙은행 장들이, 그죠? 중앙은행,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각국의 중앙은행 장들이, 총재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 이야기들이 앞으로의 세계 경제, 세계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상당히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인도의 중앙은행장이 어떤 이야기 했느냐. 야, 요새 시장 돌아가는 꼴 보니까 금융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2005년도 잭슨홀 미팅에서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빵 터졌죠. 그보다 3년 전에 인도의 중앙은행장이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미리 이야기했던 거죠. 2008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그 버냉키, 그죠? 버냉키 FRB 의장이 다시 우리 또 양적 완화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고요. 실제로 버냉키야, 그 별명이 헬리콥터 버냉키, 헬리콥터 밴 아니겠습니까? 헬리콥터 타고 헬리콥터에서 돈을 와르르 뿌린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돈을 왕창 뿌려내가지고, 소위 서브프라임 위기로 신음하고 있던 세계 경제, 미국의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왕창 공급하면서 시장이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만들었던 게 2010년도에 잭슨홀 미팅이죠. 그죠? 자,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누가 이야기합니까? 오늘 밤, 그죠? 금요일 밤, 우리나라 시간 11시에, 금요일 밤 11시에 파월 아저씨가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죠? 파월이 뭐라고 미국의 금융시장의 동향, 방향, 세계시장 등등에 대해서 연설을 할 겁니다. 뭐 그 자리에는 우리나라의 이창용 총재도 앉아 있을 겁니다만은 과연 파월이 무슨 이야기 하느냐. 지금 시장에서는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피봇. 팔럿이 피봇. 소위 말해서 정책이 혹시 바뀌지 않겠냐. 이때까지는 금리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14개 올렸는데 혹시 이제 그동안에 금리를 많이 올려가지고 인플레가 대충 진정될 것 같으니까 금리 올리는 건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금리 내릴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FOMC 미팅이 9월달, 11월달, 12월달 FOMC 미팅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0.75% 안 올리고 이제 0.5%나 0.25% 올릴 거다라는 이야기 할 거라는 기대감이 이때까지 있었죠. 그죠? 근데 최근 들어서 물론 파월이 무슨 이야기 할지는 그 사람에 따른 거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서서히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피봇의 기대감, 소위 말해서 폴리시 피봇, 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다시 파월은 아마도 호키시한 과거의 매파 입장을 여전히 드러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과연 오늘 밤 11시에 우리나라 밤 11시에 파월이 무슨 이야기 할까가 상당히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맨날 말씀드리기입니다. 여러분들 밤 11시까지 보고 있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죠? 밤 11시에 파월 이야기하면 바보죠 뭐 하겠습니까? 그죠? 주식을 살 것도 아니고 팔 것도 아니고
그죠? 시장도 없고, 토요일, 일요일 날 괜히 우울하게, 뭐, 파월이 무슨 이야기 했다 그래가지고 신경 쓸 필요 없이, 우리는 주말을 편안하게 지내고, 그죠? 월요일 아침에 뉴스나 신문 보면은 각 정권사에서, 각 신문사에서 친절하게 파월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에 대해서 해설 기사를 다 써놓을 테니까, 그때 가서 한글로 된 거, 파월은 영어로 이야기할 거니까, 한글로 된 해설 기사를 읽으면은 그것이 월요일 날, 화요일 날에 다음 주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뭔가의 메시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재밌지 않냐, 그죠? 재밌지 않냐. 이 아주 멋진, 경치 좋은, 좋습니다. 경치 좋은 이 잭슨홀에서, 그래서 중앙은행장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잭슨홀이라고, 여러분들 저 뭡니까? 그걸 쳐보면은, 구글에서 잭슨홀이라고 이미지를 쳐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멋진 경치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예. 뭐, 이쁘래요. 그 이야기, 질문 나왔으니까 그 이야기 마저 하고 갈게요. 이상희님 질문이, 중앙은행이 인플레 목표를 2%라고 한다는데, 왜 해피름이 2%냐? 2%냐 하는 건데요. 이런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은 1. 인플레가 좋아요? 인플레이션이 좋습니까? 디플레이션이 좋습니까? 인플레가 좋아요? 디플레가 좋아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죠? 디플레이션 물가가 내려지는 거죠. 그죠? 물가가 오르는 거고, 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인플레가 좋습니까? 디플레가 좋습니까? 항상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인플레, 물가 오는 건 나빠. 그죠? 물가 떨어지는 거, 디플레이션. 지금 100원짜리가, 그래서 요새 뭐 식당, 소위 뭡니까? 런치플레이션에 말 나오잖아요. 런치플레이션. 점심값 무지하게 비싸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짜장면 3,000원밖에 안 했는데, 요새 짜장면 한 그릇에 한 근 10,000원 좀 한다. 안 그렇습니까? 점심 무서워서 밥 먹겠나? 그러니까 구내식당 가고, 또 뭡니까? 그 편의점 가가지고 라면 먹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오르는 거 무섭다. 물가 오르는 거 싫어. 인플레이션 싫어. 디플레이션 좋을 것 같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니까 디플레입니다. 디플레입니다. 이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그죠? 일본 아닙니까? 일본은 디플레 나라야. 100엔짜리 물건이 나중에 95엔 되는 나라가 일본이야. 지금 100엔인데 1년 뒤가 되면 95엔 쉽게 말해서 95엔 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는데 왜 안 좋으냐? 사람들이 지금은 콜라 한 캔에 100엔인데 앞으로 1년 뒤에, 앞으로 한 달 뒤에 콜라 한 캔에 95엔 될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지금 100엔짜리 콜라를 갖다가 왕창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짱 봐놓고 마시겠냐는 거죠. 그럽니다. 왜? 조금 있으면 물가 떨어질 거니까 지금은 당장 목마른 거 한 캔만 사 먹고 내일 모레 쓸 콜라는 그때 가서 사는 거야. 물가가 떨어질 거니까. 그러면 소비란 게 사람들이 슈퍼 가니까 와 오늘 콜라 세일하네. 그냥 한 짝 사가지고 냉장고 처박아놨다가 뭐 마실 거 없나 괜히 냉장고 열어보다가 콜라 있네 라고 마셔줘야 이게 소비가 늘어나는 건데 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디플레이니까 물가가 떨어지니까 지금 당장 쓸 것만 딱 사고 앞으로 미래에 쓸 거는 소비를 안 하니까 소비가 늘 리가 없는 거야. 무엇입니까? 늘 리가 없어. 그러니까 경제가 위축이 되고 소비가 줄어들고 이게 경제가 계속 쪼그라드는 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가장 이상적인 스테이터스는 적당한 인플레입니다. 적당한 인플레. 그러니까 물가가 왕창 오르면 물가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경우에 그죠?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경우 인플레가 1년에 2,400%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슈퍼 들어갈 때 물건을 고를 거하고 슈퍼 들어가서 물건을 고르고 나오니까 슈퍼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가격 조금 전에 올랐어요 라고 할 정도로 물가가 올라가는 나라는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만은 소위 하이퍼 초고속 요즘 같은 8% 9% 인플레도 무섭습니다.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바람직해요.
어느 정도 한 2%, 3%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2 내지 3% 정도의 수준이 가장 적절하다고 인플레이션 이야기해요. 물가 올라도 왕창 오른 거 말고 적절하게 오는 건 좋다 그래요. 거꾸로 물가 떨어진 게 디플레이션, 이게야말로 최악이야. 이게 최악이야. 이게 되면 일본이야. 이렇게 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2 내지 3%의 적절한 물가 상승이 가장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물가가 적절하게 오르니까 사람들도 미래에 있을 소비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그러면서 경제가 활기를 띈다 이거죠. 그래서 맞습니까? 짐바브웨 사건 말이야. 콩고 민주공화국 과거에 그 1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죠?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도 그랬잖아요. 독일도. 그죠? 그 당시 독일, 전쟁이 아니구나. 서부전선 이상 없다. 예?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독일 소설가의 소설에는 이런 대목까지 나와요. 뭡니까? 돈이 가치가 없으니까 돈을 갖다가 여기서 뭐 물건 하나 사는데 돈을 그때 막 카드가 없을 때니까 현찰을 뭐 구름에 싣고 가가지고 왕창 줘야 띠켜야 뭐 신문 하나 사고 할 때였어요. 문학 몇억 마르크 할 때였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마차에 돈 싣고 가가지고 잠깐 나르고 갔다 왔더니 도둑이 그걸 훔쳐갔다 그러죠. 돈은 내비리고. 그래서 돈을 내비려고 마차만 훔쳐갔다는 그런 이야기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이야기죠. 그러고 레마르크구나.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소설을 쓴 레마르크의 다른 소설에 보면은 그 독일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그 마르크 지폐에다가 담배 말아가지고 그 돈에다가 담배 말아가지고 돈으로 담배를 피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이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럴 정도의 초고소 인플레이션은 살 수가 없지만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살면 가장 바람직하다. 그게 2% 정도다. 2% 정도다. 뭐 그런 이야기여서 2%입니다. Anyway, 아까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한다면 잭슨 홀 미팅에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이 결정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시장의 기대감은 은근히 파월이 금리를 좀 덜 올릴 거라고 하는 소위 폴리시 피봇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파월이 그런 이야기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다시 기존의 매파적인 성향을 이어가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할 공산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월의 입에 따라가지고 향후의 향방이 결정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따지면은 간밤에 미국 시장이 올랐다는 이유로 상당히 2497까지 가면서 거의 이제 2500을 넘어설 듯한 그런 기세였습니다만은, 오후 들어서 야금 밀렸죠. 그죠?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잭슨 홀에서 도대체 무슨 소리 할까? 잭슨 홀입니다. 홀. 잭슨 홀에서 미팅에서 파월이 무슨 이야기 할까가 우려되는 바람에 매수세가 조금씩 꼬리를 감추고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물론 오늘 외국인들 샀어요. 기관도 샀어요. 근데 오히려 개인들이 주식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리긴 했습니다만은, 여하간 매수 물량이 슬슬 없어지면서, 그리고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힘을 쓰지 못했고요. 결국은 3포인트의 소폭의 강보합 정도로 마감되고 말았죠. 그죠? 오히려 코스닥은 다시 어제까지 신나게 잘 가다가 다시 마이너스 4포인트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스닥, 야간 선물, 나스닥에 또는 S&P 야간 선물은 현재로 봐서 약간의 약보합 상태이다 보니까 얘도 어떻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밤 11시에 파월 입에 따라가지고 앞으로의 향방이 결정되리라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차트로 이야기해 본다면, 어제 제가 물증을 이야기했죠. 그죠? 혹시가 틀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틀렸지 모르지만 그 물증이란 게, 예를 들어서 그 구름 위로 고개를 싹 내면
그죠? 구름이랑 고기를 싹 내면은, 그게 종가 기준으로 고기를 싹 내면은, 혹시 안 됐느냐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오늘의 구름의 상단은 얼마냐니까 2477이에요. 그죠? 그죠? 2477점 정확하게 말하면 2477.26이 구름의 상단이에요. 근데 오늘 종가는 2481이니까 현재 오늘의 종가가 구름이랑 고기를 싹 낸 거로 맞아. 그런 쌀렸네. 자, 다시. 오늘 저 아무도 안 건드리는데 왜 이렇게 기계가 말썽이죠? 오늘의 기준선은, 그러니까 오늘의 구름의 상단은 2477인데, 그죠? 오늘의 마감가는 2491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은, 현재 오늘의 종가는 기준선보다도 4포인트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정했듯이 오늘의 마감가가 마감 기준으로 물증으로 따진다면 주가가 구름위로 올라왔으니까 이게 물증이다, 매수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똑같은 이야기고, 우리는 지금 이제 미분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2차 방정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4포인트 2477 오른 거나 2491이나 정확하게 말하면 2491이 2481이 70보다 4포인트 4포인트 높긴 하지만 사실은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기준선하고, 그러니까 현재 종가하고 구름 상단하고 딱 붙었다. 그러니까 오늘 넘어갔다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하루 더 기다려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코스닥도 오늘의 종가는 800인데, 그죠? 오늘의 종가는 800인데, 오늘의 그 구름 상단은 얼마냐니까 809죠. 그죠? 809입니다. 809가 구름 상단이고, 종가는 800이니까, 그러면 코스닥은 뭡니까? 종가가 구름 밑으로 들어갔잖아.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또 마찬가지로, 7포인트 좀 차이 납니다만은 거의 붙었다. 구름 상단에서 구름 최소한 넘어가지 못한 거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름 밑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구름에 붙었다. 로 보자, 이거죠. 이러나 결국은 오늘 잭슨 홀 미팅이 끝난 다음에, 파월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때 가서의 시장이 뭔가 위로 가든 안으로 들어가든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방향을 파월의 입에서 말해주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는 악착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구름을 완벽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름을 완벽하게 벗어나서 구름 위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데 조심조심하자. 여전히 관망인 태도, 여전히 다소간 보수적인 태도를 하자. 결국은 이것도 다 뭡니까? 리스크를, 돈은 언제라도 벌 수 있지만, 안 그렇습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벌면 되고, 내일은 모레 벌면 되는 거지만, 잘못해가지고 손실을 한꺼번에 왕창 손해봐버리면은 헤어날 수 없는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돈을 왕창 잃는 것만은 막자. 이게 제 주장이거든요. 돈이 언제라도 벌 수 있지만, 왕창 잃어버리면은 많이 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맨날 하는 이야기가 고스톱에서 3점은 줘라. 손해난 거 3점은 줘라. 3점까지 점 1,000원짜리 해가지고 3점에 3,000원 깨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대신에 나는 내가 딸 때는 한꺼번에 광박, 양박에 쓰리고에 흔들고 피박, 양박에 해가지고 32배 해가지고 32점에 32배가 내가 예를 들어 10점 나더라도 320점 이렇게 돼야 이게 이제 돈이 되는 거지. 그죠? 되는 거지. 3점 정도 빼지는 건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꾸로 상대방이 피박이야 광박에 쓰리고에 흔들고 해가지고 32배 날 때 내가 그의 피해자가 돼가지고 이때까지 꼬박꼬박 딴 거 한꺼번에 왕창 털려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패를 보고 이놈의 패가 따라 들어가는 패 괜찮은 패인지 아니면은 2장 석장 붙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이것도 못하고 패가 말려가지고 그러면 꼼짝없이 피박 광박에
쓰리고에 당할 패인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리스크를 잘 줄여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내내 하고 있는 겁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잭슨 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차트로 말한다면 나스닥 지수는 기준선에서 절묘하게 돌아섰고요. 그죠? 기준선에서 절묘하게 돌아섰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후행스팬이, 그죠? 후행스팬이 캔들에서 절묘하게 지지를 받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둘 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후행스팬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쪽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후행스팬은 여기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기준선에서 절묘한 지지받고 돌아섰으니까 둘 다 지지가 나타날 자리에서 돌아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차트로만 말한다면 잭슨홀이 뭐가 하든 간에 차트로 말한다면 나스닥은 또는 S&P는 현재로 봐서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환율은? 오늘 환율은 또 소폭 떨어졌습니다. 그죠?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거는 결국은 최근 들어서 청와대하고 이런 데서, 그죠? 열심히 지금 환율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고 있다 보니까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 당국자들이 환율에 신경을 쓸래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보다시피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것도 다 뭐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제롬 파월이 우리 금리 0.75% 올릴 거야. 왕창왕창 올릴 거야. 라고 말할 건지, 그죠? 아니면 0.75는 안 올리고 조금 올릴 거야. 라고 말할 건지에 따라가지고 결정이 될 테니까, 그죠? 될 테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은 달러 인덱스가 조심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RSI가 상으로 봐서, 그죠? RSI 상으로 봐서 그저께 보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매도 신호가 나타났죠, 그죠? 그죠? 보다시피 RSI가 70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매도 신호가 나타났죠. 과거에도 RSI가 70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매도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이만큼 떨어졌던 사례가 있고요. 그죠? 구름 그쪽까지 갔던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RSI가 70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번에는 구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준선을 살짝 하위하고 밀렸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과거에도 또 그랬네요.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RSI가 70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죠? 내려왔을 때 최소한 이만큼이라도 좀 더 밀렸던 그런 사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일어나 드러나간에 RSI가 이번에도 70선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어떤 좀 더 조정이 가능성이 엿보인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모든 것이 다 현재로 봐서는 차트로 본다면 환율도 좀 더 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우지수나 S&P나 나스닥은 좀 더 올라갈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좀 더 올라갈 것 같아 보이니 일단은 잭슨홀에서 파월이 뭔가 이상한 이야기만 안 하면 갑자기 우리 0.75가 아니고 우리 1% 올릴 거야 라든지 갑자기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던 쪽으로 나온다면 시장은 뭡니까? 가닥 어떻게 할지 모르죠. 지금 이상현 말씀하신 대로 파월이 애매하게 말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입니다. 애매하게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애매하게 말하기로 은평이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말 애매하게 말해가지고 도대체 저 양반 이야기가 도대체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지 내린다는지를 알 수 없기로 유명한 사람이 그린스팬이었어요. 그린스팬. 그래서 하도 그린스팬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워가지고 심지어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니까 그린스팬 놀러지. 그죠? 그린스팬 이야기를 해석하는 사람. 그린스팬 이야기를 해석하는 사람이 라는 잡이 있을 정도로 그린스팬의 이야기가 참 애매했습니다. 말이 애매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파월은 그린스팬 때는 그렇게까지 애매하지는 않아요. 그죠?
다소간 좀 아마도 매파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옛날에 이 아저씨는 무슨 이야기는 옛날에는 상당히 도비시 쪽으로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말을 바꿨죠. 그죠? 갑자기 비둘기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매로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린스팬처럼 애매하게 말하지는 않죠. 그죠? 시장에서는 지금 이상현 말씀하신 대로 도빗이 애매한 베이간 애매한 비둘기적인 발언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별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대는 기대고 실제로 만약에 기대대로 비둘기 파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뭐한 이야기를 갖다가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저는 최근에 한 레포트를 본다면 제롬 파월에 대해서 과도하게 도비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다 까지도 분석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하여간 오늘 저녁에 무슨 이야기 할지를 갖다가 두고 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고 보자. 자, 조금만 더 이야기합니다. 상하이 지수 뭐 기준수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기존선에 일단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후행 스팬이 캔들을 탈출하고 말았고요. 그죠? 그래서 현재 구름하고 다 넣어보니까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처럼 판단이 됩니다. 해외에서 뭡니까? 원유는 조폭 오르다가 그죠? 지금은 조금 밀리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이제 사우디에서 그죠? 사우디를 어디서 감산하겠다 그죠? 사우디에서 뭐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 쿠웨이트군요. 예를 들어서 오펙이 그죠? 오펙이 감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유가가 좀 들썩거렸습니다만은 분석 단글을 보면은 이미 오펙은 충분히 정산하고 있는 상태가 거의 만땅까지 정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이 정산한 것만큼을 줄인다 할지라도 이미 예를 들어서 본래 100 뭡니까 창사하고 있다가 이걸 갖다가 80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100이 아니고 이미 120까지 올리는 걸 갖다가 120까지 만땅으로 늘리는 걸 갖다가 줄여가지고 110 정도로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이렇게 줄인다 그래가지고 시장에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시장에서도 감산 이야기 나오면서 유가가 조금 오른 듯 모였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유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뭡니까? 빚을 그리고 있는 것들도 그죠? 마이너스인데 보이겠습니다만은 빚을 그리고 있는 것들도 가만 보니까 뭐 얘들이 이미 현재 100이 아니고 오리지널 100이 아니고 이미 정산할 만큼 잔뜩 정산해 놓은 상태에서 줄이는 것이다 보니까 수급에서 크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차트로 보더라도 맨날 하는 이야기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그런 차원으로 아직은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준선 들고 또 올라가면은 뭐 구름 근처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구름 아래쪽에서의 근본적인 하락세가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비트코인은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나긴 했는데, 그죠? 매수 신호가 나타나긴 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뭡니까? 마이너스 90이니까 100선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신호가 유지되고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일목균형표 구름 아래쪽에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급격하게 상승세가 나타나기보다는 보다시피 비질비질하고 있죠. 그죠? 큰 재미없는 그런 모습이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목으로 본다면 구름 아래쪽이고 기존선 밑에 있고 후행스팬과 캔들 밑에 있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구름 위에 있을 때처럼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물량을 왕창 늘려가기에는 그다지 좋지 못하고 사긴 사는데 어떻게 삽니까? 시세가 살아가게 사긴 사는데 조금만 사자. 항상 말씀드리기로 CCI가 사라 그러니까 사긴 사는데 얼마만 사라고요? 조금만 사라. 조금만 사라. 금자가 왜 이래? 조금만, 그죠?
쪼매만 사시라. 쪼매만 사시라.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는 미국 시장이나 온 시장에 파월 입만 쳐다보고 있고요. 과연 파월이 시장의 기대대로 그야말로 애매한 도비시한 비주기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흐리멍텅하고 끝날지 아니면은 기대와는 달리 갑자기 다소간 좀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지에 따라서 시장은 좀 움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별 일이 없다면, 그죠? 별 일이 없다면, 제롬 파월이 별 일이 없다면, 다우 지수, S&P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산뜻하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고점에서 약간 비실거리고 있고, 달러에 대한 환율도 RSI에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으니, 좀 밀린다면, 다음 주에도 조금은 더 상승세가, 코스피 지수에 다시 한번 상승세가 이어지리라 라고 기대되긴 합니다만은, 오늘로 봐서는 얘가 확연하게 구름을 넘어서지도 못했으니, 다음 주 월요일 날의 움직임을 보고 방향을 정하자. 구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다시 또 구름 안에서 방향 없이 왔다리 갔다 하는 모습이 될 거고, 구름 밖으로 나가면은 오히려 뭡니까? 방향성이 늘어날 테니, 사실은 여기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이만큼의 뭡니까? 지지선이 버티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그렇죠? 아래쪽에는 튼튼한 구름이란 지지선이 버티고 있고, 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소위 말해서 아래쪽에 밑으로 내려오는 다운사이드 리스크.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다운사이드 리스크. 위로 올라가는 업사이드 포텐셜을 이야기해 본다면, 뭐가 큽니까? 업사이드 포텐셜이 위에 저항선이 없으니까 이게 훨씬 더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커 보인다. 현 시점에서.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물증이 없으니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물증을 바라보고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물 한 잔만 마시고, 그죠? 물 한 잔만 마시고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잠시 쉴까요? 멋진 노래가 하나.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가, 그죠? 잠시 쉬었다가 또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